안녕하세요. 허브 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정보는요,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군데에서 일단은 접근을 해놓은 상태예요. 그쵸? 예, 그래서 평단을 이 정도로 마련을 해놨고, 좀 밀려 내려가면서 이 구간, 좀 어설픈 구간인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우리가 이평선과 앞전에 형성됐던 어떤 저항과 지지 라인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, 이 90만원 언저리 라인도 나쁜 구간은 아니긴 하지만,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중을 또 싣는다?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.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물량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요. 지금 이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한번 툭 하고 밀려 내려갈 때, 여기서 투매가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 투매 물량을 잡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요 라인에서 그 다음 요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갑자기 뭐 악재가 터져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, 떨어지는 이 구간 라인은 오히려 우리한테 좀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CDMO 관련된 거고, 삼성 이 생물보안법 관련된 부분인데, 이게 단순하게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생물보안법을 좀 통과시켰다 라고 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꼭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. 우리나라 뭐 당연히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기는 해야 됩니다. 우리가 예전에요, 코로나 딱 터졌을 때 미국이 그 제약바이오한테 지원해줬던 금액이 어마어마했거든요. 우리나라는 거기 한 10분의 1도 안 됐어요. 한 100분의 1 정도 됐나? 100분의 2 정도 됐나?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우리나라가 지원이 나갔는데,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했던 말이, 돈이 없어서 너희들이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못 진행이 된다, 이런 것들은 없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뭐 어찌되었던 간에 결국은 이제 국가도 도움을 줘야 된다, 국가도 받쳐줘야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. 그때는. 예.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니까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얘네들 정말로 빠르게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서 전 세계 시장을 다 휩쓸었잖아요. 우리가 그 정도까지 성장을 하거나 그 정도까지 바라는 건 욕심이긴 하지만,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조금 덩치에 맞게끔 조금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세계 제약바이오 시장이 진짜로 급성장을 했습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그 시장이 자체가 한 2100조 정도의 시장이다라고 하는데, 이게 매년 한 6에서 7% 성장을 해서 향후 5년 정도 되면, 한 2030년 정도가 되면은 거의 한 2800조 정도의 시장이다,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.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. 바이오 의약품, 세포, 유전자 치료제, 뭐 혁신 기술들이 나오면서 뭔가 확장이 되는 모습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이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. 그 중에서 이 위탁 개발 생산, 그러니까 CDMO죠. 그 부분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. 물론 우리나라에 뭐 셀트리온도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있기는 하지만, 그래도 우리가 선발을 주목하는 이유는 대장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이제 FDA에서 승인을 좀 받고 있는 우리나라 약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. 그 유한양인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나와줬던 거고, 알테오젠, 그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뭐 HLB, 이런 애들이 있기는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약들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생산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아지는 거기는 하죠. 뭐 좋은 부분이기는 하죠. 그래서 일단은 이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달에 하원에서 좀 압도적인 차이로 통과가 됐고, 상원에서 빠르면은 올해 연말이죠. 늦으면은 내년 초 이쯤에서도 좀 통과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. 이게 뭐 트럼프 정부가 들어온다라고 해갖고 이게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죠. 초당적인 이 보안법이기 때문에, 특히 이제 중국의 바이오를 미국인들의 유전자 노출을 막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다 보니까 나쁘진 않아요.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국의 CDMO 기업들의 빈자리를 노려야 되는데, 이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당장 일본도 있을 거고,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세계 최고 CDMO 기업이긴 한데, 중국이 좀 비어있는 빈자리를 차지하기에는 물량이 이미 다 차 있을 수도 있다.
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물량을 못 끌어올 수도 있다, 막 이런 우려 섞인 얘기가 있는데, 그거는 말 그대로 우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왜냐면은요, 얘네들은 유예기간이 8년 정도가 있어요. 무슨 말이냐, 지금 우리가 CDM으로 놓고 보면 CMO처럼 단기성, 일회성으로 뭐 생산해줘, 오케이, 이게 아니라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건데 우리 파트너로서 같이 한번 가보자. 이 기간이 5년, 6년, 7년 이렇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해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연결되는 이 고리를 딱 끊어버리면은 너도 나도 다 손해야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이어지되, 향후 앞으로 할 것들은 중국에 말고 다른 거랑 하자.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하자. 이런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, 여기서 나왔던 이 우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공장까지 돌아가고 있는데, 4공장도 풀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에요. 조만간에 풀을 찍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주죠. 두 번째는 뭐예요? 내년 4월이 얼마 안 남았어요.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5공장이죠. 5공장이 완공이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것만 완공이 돼도요, 지금의 한 30% 정도의 물량을 더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긍정적이겠죠. 예, 당장 내년에 30% 정도의 물량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주를 못 따냈다,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수주 잔고가 무려 9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5공장을 짓기도 전에, 완공되기도 전에 6공장 조기 증설 가능성도 대두가 되고 있고, 이 생물보안법에 의해서 수주 물량은 더 늘어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래서 5공장이 완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대규모 수주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겁니다. 올해만 해도 대규모 수주 이슈, 뭐 1조 5천억짜리, 1조 7천억짜리 연달아가 나왔잖아요. 이만큼의 수주가 내년에 한번 또 언급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니까,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중국한테 중국에서 가져올 수 있는 그 물량이 딸린다, 뭐 이런 생각을,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일단은 5공장까지도 진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78만 4천만 리터, 78만 4천 리터거든요. 굉장히 많은 물량을 좀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가동률이 뭐 첫 해부터 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차츰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. 6공장, 8공장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1에서 지금 4공장이 거의 한 60만 리터, 62만 리터 정도를 하는데, 이제 5에서 8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132만 리터,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. 이 물량까지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처럼 수주 물량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서 업계 안팎에서는 6공장 증설에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. 더군다나 최근 생물보안법 수혜로 인해서 수주 문의가 한 100% 정도 늘어났다라고 하죠. 문의가 늘어난 거지 수주가 100%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그래만 그 퍼센티지를 최대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끌고 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 회사 같은 경우는,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32년까지 6에서 6, 7, 8공장까지도 뭐 증설할 계획이다라고 해요. 32년이면은요, 얘네들이 생물보안법이 딱 진행이 되는 그때거든요. 유예 기간이 아마 끝날 때는 그때까지일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차곡차곡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이게 좀 뭐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, 공정에 대한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지만, 최근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얘네들이 가져오는 이 수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놓고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,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, 이렇게 좀 봐줘도 될 것 같아요. 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얘가 또 밀려 내려가면 이 구간 라인, 우리가 좀 대기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여기서부터는 한번 좀 공격적으로, 또는 여기서부터는 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저희 허브경제TV가 공식 채널을 보시면 어떤 뉴스 나오고 그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고 있는데,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장중에 찾아보고, 일을 하면서 찾아보고 정리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.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귀찮기도 하고, 저희 허브경제TV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이 공식 채널 들어오세요.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. 너무 쉽죠? 저희도 최대 55% 정도, 어마어마한 할인이죠.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 허브경제TV를 한번 해보자.
저희는 이제 미장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국장도 하고 있는데, 국장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고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좀 단기성으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있고, 미장 같은 경우는 좀 천천히라도 꾸준하게 추세 따라 올라가는 굉장히 좀 정직한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수익을 조금 극대화하는 관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한국 시장에서 수익이라든지 한국 시장에서 뭐 가치 투자를 한다든지 이거는 조금 어렵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미장에서 하고 국장에서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. 여러분의 이제 어떤 투자의 성향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는 모르겠어요. 어떤 유형의 투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허브경제TV 국장은요, 시장에 순응하면서, 그러니까 오늘의 테마가 형성되면 그 테마의 대장에서, 시장에서 주도주가 형성되면 주도주에서 노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오늘도 뭐 좋은 매매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, 오늘 매매했던 부분이에요. 오늘 매매해서 이렇게 좀 수익을 냈고요. 요거는 이제 미장 포트폴리오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저희가 쭉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. 1년 중에 가장 큰 할인을 해드리는 기회 시기입니다. 오늘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.